한 남성이 카페에서 주문을 하더니 여직원 A씨가 등을 돌린 틈을 타 A씨가 마시던 음료컵에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음료를 마신 뒤 맛이 이상하다고 느낀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이 남성이 자신의 체액을 넣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을 일어난 거고 감정적으로는 정말 많이 힘들었죠. A씨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당초 남성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료컵을 망가뜨렸다는 내용의 재물손괴뿐이었습니다. 이후 A씨 측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포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동반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9일 대법원은 이 사건이 강제추행 유죄에 해당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서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체액을 음료컵에 넣은 행위가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성적 의미가 강한 체액을 피해자의 신체에 들어가게 해 정신과 육체에 고통을 준 만큼 이를 종합하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음료에 체액을 넣어 마시게 하는 이른바 체액 테러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 2심과 3심의 가장 큰 차이는 가해자 입장에서 이 행위를 평가했냐, 피해자 입장에서 이 행위를 평가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직접적 신체 접촉이라는 기존 잣대를 넘어 사물을 매개로 한 간접적 성적 침해까지 강제추행의 기준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지난 4월 제주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의 피해자가 그날의 악몽을 털어놨습니다. 텀블러 안에 이상한 액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액체를 싱크대에 비우려고 가져간 상황에서 악취도 나고 비울 때 되게 끈적끈적한 느낌도 있고 누군가가 악취가 나는 안 좋은 액체를 놨다는 생각에 사람의 체액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피해 교사는 매일 사용하던 텀블러 안에 수상한 액체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이건 사람의 정액이었습니다. 피해 교사는 급작스러운 불안 증세로 병가를 냈는데 그 사이 누군가 교실에 또 한 번 침입해 의자에 소변을 보고 도주했습니다. 교내 CCTV를 확인한 결과 2번의 엽기적인 변태 행위를 저지른 범인은 초등학교 인근에 살던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나를 왜지? 평소에 날 보고 있었네. 피의자는 저를 모른다고 했대요. 근데 2번이나 우리 반 찾아와서 뭐 정액을 제 텀블러에 넣고 제 의자에 뭐 강요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화장실을 가려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토킹 범죄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해당 학생은 현재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만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 교사는 가해자가 만 16세 미성년자인 탓에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이거 정보를 비밀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도 피해자한테는 누군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해자 정보는 제가 지금 답변들에게는 좀 제한이 됩니다.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소년법에 따라 가해자의 인적 사항은 물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역시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테러를 당하고도 누가 그랬는지조차 알 수 없는 피해 교사는 여전히 트라우마 속에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정보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는지 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잡히면 이게 진짜 다 해소되겠지 했는데 잡히고도 불구속 상태고 이런 상황이니까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이 어리다고 봐주는 건 이제 끝내야 한다. 소년법 개정에서 감옥 보내라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